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시흥시를 계속해서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만들고자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업무 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자 105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한 공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시흥 군자 105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1년 10월 4일자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2012년 3월 27일 단지 조성공사 109에 대해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올해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SK 컨소시엄이 건설 중인 시범단지 첫 입주 전까지 도로 및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군자 105 신도시에서는 약 7만 평의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서해를 바라보는 10만 평의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명도시 시흥이란 정신 아래 인간을 품은 도시, 자연을 품은 도시의 개발 목표에 부합되도록 양호한 수변 경관과 바다, 갯벌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2012년 상반기 중 조경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명실상부 시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과 수변공원은 기존의 공원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시는 공원 내 최소의 시설물만을 설치하고 시민 여러분께 일정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이템을 받아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국내 최초의 시민 참여형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또한 계획인구 1인당 100그루에 해당하는 560만 그루의 수목을 시민의 기부를 통해 만들어가는 도시의 숲이 건설되고 가족의 3세대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군자 105 신도시의 공원을 건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자 105 신도시 주변의 광역도로 및 특수구조물 건설 관련입니다. 군자 105 신도시 광역도로는 해안도로 및 서해안우회도로 신설, 서해안로, 봉화로, 월곶대로 학포장 등 5개 노선 총 연장 14.73km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자 105 신도시 내외 지역에 보행 육교 및 지하차도, 생태 통로 등 23개소의 특수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2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자 105 신도시 분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자 105 신도시 첫 분양은 공모사업은 SK 컨소시엄과 지난 3월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30일과 4월 30일 계약금 및 중도금 800억 원을 받았고 8월 30일 잔금 1203억 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근본 공모사업을 통해 이미 확보한 매매 대금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사실상 지방재정위기 우려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또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적 메리트,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에 따른 핫 이슈 등으로 건설사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고 2013년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는 지난해 12월 23일 기본협약서 체결 이후 2월 1일 공동협의체가 발족되어 현재까지 제11차 공동협의체 지원 TFA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복합개발 사업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침체 속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PF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차질 없이 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구상하여 시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 시형 국제 캠퍼스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제 캠퍼스 내 기숙 연계형의 통합적 전인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바이오 메디컬, 융합형 연구, 산학 연구 클러스터 병원 등 협력단지 조성 등을 위해 2013년 서울대학교 자체 예산 편성 및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교육 수준의 향상, 지역 병원과 연계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 산학과 연계된 민간기업 유치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배우고 일하고 거주하는 3세대 생활권 형성을 위해 서울대는 지역과 상생과 협력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서울대 국제 캠퍼스가 우리 시에 유치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 지난 6개월에 걸친 영향 분석 결과 2025년 사업 완료 시 총 5,28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총 소득 창출은 연간 5,651억 원으로 세대당으로는 연간 38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을 영구적인 소득으로 보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조 2,763억 원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동일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와 비교하면 그보다 2.5배 높은 고용 창출과 2.2배 높은 소득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대 시형 국제 캠퍼스 유치로 인한 높은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시형 스마트 허브, 시와 MTB 등의 연계와 토치장, 옛 염전 부지 기존 주거지역 등과 개발 방향의 기본 이념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형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되는 종자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대 국제 캠퍼스가 유치되면 토지 분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인류 기업과 브랜드 가치가 높은 주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시형 국제 캠퍼스 및 군자 105 신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도시 재생 사업은 성장과 개발 이익을 전제로 물리적 개발 방식인 전면 철거, 재개발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 간의 갈등, 세입자 대책 부족으로 원주민이 소외되고 밀려나야 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순응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재개발 방식인 뉴타운 사업지구 2개 구역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사회적, 계획적, 시장성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신천대야 은행권을 비롯한 구도심권의 도시 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가 통합적으로 고려된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갖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수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시 재개발의 패러다임을 가감히 전환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 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계획과제도, 주민 전문가, 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센터 등의 기구를 만들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현 가능한 소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1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정비지역에 대하여는 7층 이하로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비율을 높이는 등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재생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행동 목화연립 주변, 대하동 영남아파트, 거모동 1호아파트 등 노후도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 주민부담 비용 산출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지원 등의 공공관리제도,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민의 재정착 기조로 주거정비 사업과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의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전면 철거에 의한 물리적 도시 재생 방식의 문제점인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지역의 정체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주민 참여와 재정 지원에 의한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계획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위하여 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재원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화 도달이 안 된 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재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의 물리적 재생 방식 외에도 도시 재생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비노후화 주거지 재생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유지관리,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상공인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교류 지원 등이며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에 준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 해제 이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 재생,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6, 7월 중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계획적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층 주거지 재생과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에 대하여도 올해 1년의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1년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기존의 재생사업처럼 갈등 요소로 남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내가 사는 말은 내가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시흥시만의 도시재생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계속 살고 싶은 시흥,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